자,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을 복습한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단원별로 수록된 문제를 풀면 되죠. 이 문제 정답이 자료실에 가면 PDF 파일로 있습니다. 정답이. 이 문제의 정답이 여기 있으니까 빠르게 답만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풀이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풀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하나씩 찍어놨는데, 이 동영상 풀이는 뭐 처음부터 봐도 되지만 일단 답을 보고서 틀린 거 위주로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동영상 풀이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면 저 위쪽에 내 강의실이라는 게 있어요. 내 강의실, 거기 가시면 내 강의실이죠. 거기 들어가면 업로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풀이를 보시면 돼요. 각 단원별로 동영상 파일이 하나하나씩 다 있어요. 정답 확인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 답만 봐서는, 그러면 풀이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꾸준히 풀어봐야죠. 이 기출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시험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미루면 안 돼요. 양도 많고, 물론 피트는 시험 횟수가 몇 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이 적지만 미트리트는 양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꼭 반드시 요거 푼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출문제에 대한, 기출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얘기하자면 길니까 이 공지사항에 가면 다 있어요. 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그 복습의 순서가 이론적인 내용을 복습하고, 그 다음 연습문제 풀고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계속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하셔야 될 텐데, 질문은 이렇게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따로 와서 직접 질문하세요. 이 강의실 안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화학도 마찬가지인데 토요일 3시에서 7시 사이에 제가 6층에 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꾸준히 계속 복습을 해야 됩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4장 공부할 때 앞에 내용 필요하고 5장 공부할 땐 또 4장까지 내용이 필요하고 6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앞에 걸 꾸준히 계속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 걸 꾸준히 계속 볼 때 물론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똑같은 문제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유기화학은 손으로 해야 돼요. 절대 눈으로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손으로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자, 그러면 교재 앞에 목차 있죠? 그 목차의 오른쪽에 녹색으로 이제 기출문제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자, 그게 기출문제만 따로 모아놓은 단원별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건 이제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아실 수 있을 텐데, 기출 문제집이 따로 있습니다. 문제하고 정답만 들어있어요. 문제하고 정답만. 이거는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강의용 교재입니다. 강의용 교재. 여기 가면은 제가 이제 임의로 A, B, C, D 이렇게 이제 단원을 쭉 구성을 해놨죠. 그래서 1장을 배우면은 뭐 A-1번을 풀 수가 있고, 2장을 공부하면 A-몇 번을 풀 수 있고, 그것만 푸세요. 그것만. 일단 일반 과정에서 모든 유기화학의 기출 문제를 다 소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만 풀고, 거기서 체크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그 뒷과정인 핵심 과정에서 다 풀면 될 겁니다.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목차를 보시면 오늘 할 내용이 이제 1장인데 실질적인 유기화학은 3장부터
2장에도 약간의 유기화학적인 내용은 있어요. 일단 1, 2장에서 유기화학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학적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 2장의 내용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걸 보고서 1, 2장의 내용을 쉽다고 해서 이 전체 일반 유기화학 과정이 이 정도 수준일 거다라고 자칫 잘못 예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 뒤에 한 3, 4장까지는 괜찮아요. 5장까지도 괜찮습니다. 평탄하게 가다가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기화학 반응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난이도가 약간 올라갑니다. 약간. 1, 2, 3, 4, 5장까지 쭉 가다가 6장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쑥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요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너무 쉽다고 무리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전체 과정을 판단해 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에서 원자, 분자, 이온, 기본적인 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여기 있는 건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원자라는 것은 이제 원자 핵과 그 원자 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외에 기타의 수백여 가지 소립자들이 있어요. 그건 또 화학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 핵에는 양성자도 들어있고 중성자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화학적인 관점에서는 원자를 이루는 그 기본적인 세 종류의 입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성자는 플러스 하나를 가진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하나를 가진 거죠. 그래서 원소, 원자들은 원자의 정의가 뭡니까? 원소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 도달할 수 있는 기본적 최소 입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걸 그냥 원자라고 불러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입자. 단 원자라고 부르려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똑같아야죠. 이게 다르면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자가 더 많으면 음이온이고 양성자가 더 많으면 양이온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원소 종류는 무엇으로? 양성자 개수로 나누는 거죠.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양성자 개수가 곧 원자 번호가 되죠.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 양성자가 1개고 원자 번호 100번인 원소는 양성자가 100개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는 질량이 이 세 입자의 질량비가 그 책에 나와 있는데 대략 1800배 정도 커요. 이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보다 대략적으로 1800배 이상 크니까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핵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구장의 넓이라면 이건 축구공 사이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부피는 전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거의 대부분의 부피는 전자가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 핵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